안돼. 박보미 TV. 박고미 TV.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님.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까지 하고 멀리 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긴급하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없던. 바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머리 할 때 제가 다니는 준호 헤어 도현 원장님께서 이걸 바로 물어보셨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먼저 물어봐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온통 우리 곰곰이 분들의 메일과 질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댓글을 지금 읽어보고 하트 눌러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는 밖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차를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가 지금 난리예요. 진짜 완전히 비상. 근데 왜 갑자기 난리예요? 크리티컬해요. 그래요? 네. 세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뀌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섣불리 바뀌어서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되려면 뭔가 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많은 곳에서 살펴봤는데 과대 해석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 한국 떠나겠다, 연금 다 해지하고 ISA 다 버리고 떠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생긴 건 뭐냐면 배당, 세제 혜택 축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배당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배당 분배금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당, 세제 혜택, 연저, IRP, ISA 요거 3개 절세계좌 삼총사입니다. 우리 요거 3개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영상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터졌어요. 자, 뉴스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매달 받는 월배당 세금 환급 사라져. 절세 미당족 대혼란,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정부 대책 논의.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어떤 사람들 배당족에게 큰일 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이중과세? 이중과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단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저질러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조금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1월 이미 지났잖아요.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월이 됐으니까 받을 사람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줄여진 만큼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한대요? 나중에 환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손해는 어떻게 해요? 지연 이자를 줘야겠죠? 헐. 제가 볼 때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배당족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면 놀랍게도 2021년 세법 개정안 속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이게 금투세에 밀려가지고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저도 일일이 뜯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금투세 부분만 많이 뜯어봤지 이제 다 뜯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고 이게 밀려 2025년 자, 올해부터 지금 이게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 보면 14% 배당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원리를 알아야 이 문제가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내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증권사에다가 위탁계좌를 듭니다. 주식계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넣고 여기서 뭘 사지? 자, 국내 주식을 하나 사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샀어요. 이만큼 사서 위탁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주식에서 100원에 배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100원이 내 계좌로 올 때 얼마가 되어 들어오나요? 84.6. 84.6원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왜냐? 이 차이는 15.4%만큼 우리는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라는 걸 내죠. 자, 그 15.4원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냐면 국세청으로 간 거죠. 세금을 낸 겁니다. 간단해요. 자, 100원이 탄생했는데 15.4원 내 이름으로 세금 낸 거고 내 계좌 속에는 84.6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15.4% 이걸 바로 우리가 배당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 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엔 케이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또 똑같이 위탁계좌입니다. 아직 절세계좌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하나 사볼게요. 직구해가지고 담았어요. 여기 국세청도 미리 적어놓을게요. 국세청. 자, 이번에도 똑같이 미국 주식에서 100원에 배당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금을 국세청이 떼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이미 떼고 옵니다. 자, 미국 저 바다 건너 현지에서 몇 프로 떼요? 15%대입니다. 미국은 15%를 떼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할 때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기준은요. 15.4보다 많이 떼고 들어오면 그냥 더 안 내고 그거보다 덜 떼고 들어오면 나머지를 더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배당 소득세가 몇이죠? 15.4. 네, 15.4%로 알고 있겠지만 거긴 지방소득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는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빼야 돼요.
우리는 14%인 거예요. 우리는 세금이 정해지고 낼 때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지 순수하게 배당소득세는 14%인 나라예요. 14에 10%더 더해지니까. 우리 왜 세액공제 얘기할 때도 13.2%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계산서 속에는 항상 12% 나오잖아요. 왜냐면 마지막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빼고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가 14%인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15%란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에서 15%를 이미 떼고 아, 그럼 높은 세율을 이미 받았으니 네. 그걸로 인정하겠다. 더 뗄 게 없죠. 왜냐하면 14%더 많이 떼고 들어왔으니까. 자, 이 미국 주식에는 100원이 탄생해도 이미 미국에서 떼고 우리나라에 85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 계좌에 얼마 들어오면 돼요? 85. 85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85원 들어왔죠? 더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 배당 받을 때 구조예요. 밖에서 그냥 다 하고 오는 거네. 네, 우리나라는 14%를 떼는데 미국에서 15%를 뗐기 때문에 내가 더 낼 게 없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들어온 85 이거 그대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국 주식 투자했고 배당 받았고 배당 소득세 냈구나. 깔끔하죠. 자, 아직까지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또 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에 ISA나 연금저축이나 IRP나 똑같아요. 자, 절세 계좌 연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연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국내 주식을 사볼게요. ETF도 똑같아요. 국내 주식에서 100원의 배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 계좌에 어떻게 들어오죠? 100원. 100원이 들어와야 되죠. 자, 국세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야, 연저는 과세 이연이잖아요. 왜냐? 세금 안 내요. 언제 내냐요? 나중에 3.3이라 5.5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아예 다 과세 이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15.4% 내야 되는데 내지 말고 그대로 들어간 거 오케이 끝났잖아요. 이게 연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ISA도 마찬가지죠.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안 떼고 들어오고 이걸 그대로 재투자하죠. 이걸 바로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고 이거야말로 복리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한 이런 절세 계좌들의 혜택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강조드리는 어찌 보면 세액공제보다 더 파워풀할 수 있는 문제 없죠? 이거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또 이번에는 내가 있습니다. 연저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미국 주식을 사는데 미국 ETF를 샀겠죠?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말하는 거죠. 네, 그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국세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깻잎 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하다 생각 드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미국 ETF에서 100원에 배당이 탄생했어요. 근데 15원 두고 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애초에 85원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100원어치 배당이 나왔는데 과세 이연해줘야 되는데 내 계좌에 얼마 들어와야 돼요? 100원. 100원 들어와야 되잖아요. 100원이 들어와요. 15원 어떻게 되는 거냐? 국세청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버튼 눌러줘가지고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멈춰요. 손을 떼봐요. 이게 엄청난 AI 기능이 있군.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태껏 국세청이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손해라기보다 국세는 이제 들어온 돈도 있고 나가는 돈도 있고 다양한 곳에 세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연저의 과세 이연 혜택을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국세청이 이렇게 돈을 메꿔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에 과세 이연 됐어. 그럼 미국은 떼고 들어왔어. 그럼 국세청이 메꿔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딱 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해외에서 떼버린 세금을 우리 돈으로 메꾸는 게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해서 요거를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연저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한 혜택인데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하세요 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저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급격히 바뀌게 되는 거니까. 약간 우리가 연저를 한 30년, 50년 할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많이 바뀌어 버리겠네? 라는 지금 불안감을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미 엄청나게 모아놔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거 봐, 이해 안 되죠? 자,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끊어버린 게 이번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미국 ETF 요거 가지고 있으면 85원 들어온 거 내주는 거 이거 운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운용사도 줄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100원이 아니라 85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과세 이연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세금 떠내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중과세가 생기게 되죠.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과세를 하고 넣어준 금액들에 대해서는 3.3에서 5.5를 안 떼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겠네요? 와, 진짜
예리하다.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와, 연금 시리즈에서 공부가 잘 됐군요. 자,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나의 연금 계좌 덩어리 속에 그 안에 있는 돈들 중에 어떻게 발라져야 돼요? 과세 당한 애들. 그쵸. 예를 들면 차익으로 생겨서 누적된 애들은 3.3을 떼야 되죠. 그리고 배당으로 받은 애들은 떼면 안 되죠. 이거 발라낼 수 있느냐? 아직 안 돼요. 증권사 전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이 모든 게 지금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오랜 거래에 의한 누적되어 있는 그 계좌에 있는 수익들을 발라낼 수 있을까? 제가 이게 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라낼 수 있다는 건 지금 전산에 달려있는 부분이잖아요. 저게 만약에 안 된다면 무조건 이중과세가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세법의 기준에서 이중과세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번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해결이 되려면 1번은 이 전산이 다 개발되어 있어야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만 나중에 세금을 안 떼게는 해주겠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자, 2번은 이게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배당 받을 때마다 요거 다시 환급해줘야 되죠.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자라고 표현했지만 ISA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엊그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깻님이 ISA 만들어가지고 배당 주식을 사놓고 거기는 월배당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월배당 중에서 2개가 미국에 투자가 되잖아요. 걔네들 이번에 배당 들어왔잖아요. 이미 삭감된 거예요, 지금. 헐. 왜냐? 떼고 들어온 것만큼은 운용사에서 지금 줄 돈이 없어요. 그냥 준 거고 이제 국세청은 더 이상 메꿔지지 않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구조상으로 볼 때 약간 국세청과 개인들이 뭔가를 해결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국세청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과 그리고 기재부의 입장. 근데 복지 관련된 쪽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게 개인연금을 만들게 하는 목적이 본인들의 노후 자산을 쌓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한 거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옵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1월 분도 지금 깎여서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는 안 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Q, 첫 번째, 절세 계좌 접어야 되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혜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접어야 되는 정도로 크리티컬한 이슈인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일부의 분들한테는 거의 그 정도이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만 방금 확대해서 봤잖아요. 내가 연저를 열었습니다. 자, 연저 안에서 여러 가지를 삽니다. 이번에 국내 ETF, 국내 주식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다 국내 상장이에요. 지금 국내 상장될 것밖에 어차피 안 사지는 계좌니까. 미국 ETF, 뭐 S&P 500, 나스닥 100 담은 거예요. 그리고 국내 ETF 샀을 때 차익도 나오고 배당도 나오죠. 미국 ETF 샀을 때 차익도 나오고 배당도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디 부분인가요? 배당. 미국에 있는 것의 배당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ISA든 연저든 IRP든 다른 것에 있다면 영향이 적은 거예요, 지금은. 왜냐? 국내 주식 ETF 해가지고 차익 본 거. 자, 이거는 나중에 연금소득세 내는 거죠? 최종 세금 말하는 거예요. 3.3에서 5.5. 네. 이거는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금 내는 걸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세금을 빼고 그게 연금소득세를 가면 안 되죠. 이걸로 종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중과세니까. 자, 이제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 여기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해결될지 안 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세계좌 접어야 되느냐인 질문에는 내가 나머지 것을 하고 있다면 접을 필요가 없다, 또는 내가 이걸 다 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지금 생긴 거지만 다른 것 때문에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나의 포지션 변경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렇게 아무리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 ETF 배당을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근데 지금 좀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다고 이거를 당장 팔아버리자기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짜 당장 해결해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저나 IRP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라는 혜택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 ETF로 번 돈, 미국 ETF로 차익으로 번 돈, 자, 이 모든 것들은 과세 이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배당 요새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큰 이슈가 된다는 건데, 냉정하게 지금 다른 게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포지션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연저와 IRP, ISA를 이용해서 진짜 그 속에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 미국 투자 쪽으로 완전히 많이 세팅을 해두고 그것도 월배당으로 세팅을 다 해놓으신 분들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선별하시는 게 지금은 맞죠. 너무 머리 아파요. 일단 깻님의 연금계좌 속에는 연금 계좌에는 없지만 ISA에는 2,000으로 꾸린 게 있잖아요. 근데 비중이 30%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문제가 되고 깻님의 경우에 연전은 손댈 필요가 없죠. 연전은 모두 과세 이연되는 것들만 있으니까. 한숨 나오는 얘기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설명을 드렸어요. 계좌 자체가 못 쓸 계좌로 망가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 요 나머지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세 계좌 이제 접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O나 X가 아니라는 거예요. O인 사람은 월배당 세팅해놓은 미국 투자 해놓으신 분들은 O예요. 이제 굳이 이거 머리 아프게 피곤하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차익 위주의 미국 투자를 하고 있고 또는 다른 투자 자산이 많다면 예를 들면 여기 안 들어가는 거는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여기에는 해당이 되죠. 과세 이연이 되는 계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계좌를 접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드는 생각은요,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 주신 거잖아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대로 가만히 가면 전산의 한계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중과세라는 것은 배당 받은 거 15.4 내고 나중에 또 3.3, 5.5 내는 이 두 개가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산 개발이 다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당장 해야 되잖아요. 당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당장 해야 되는데 당장이 안 되니까 당장 멈춰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때까지 약간 멈춰야 되느냐 입장인 거죠? 그니까 그 멈추는 게 어때요? 아, 저 알았어요. 이거는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네, 느낌 왔어요? 이거 깨달았죠? 혼자 깨달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알았죠? 이게 맞는지 한번 볼래요? 깻님이 2천만 원을 넣었어요. 2천만 원을 예를 들면 미국 ETF 샀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배당이 나옵니다. 자 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이제 8만 5천 원이 나와. 너무 슬퍼요. 근데 자 얘가 시간이 지나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익 100만 원은 과세 이연이죠. 그러니 지금 여전히 이 2천만 원으로 배당을 받기 위한 이 액션은 취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이 되고 어떻게 소급이 될지 어쨌든 문제는 여기 있지만 자 이것조차 포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어차피 그 사람은 미국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위탁해서 사면 저 혜택조차 못 받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다. 네. 뭔가 지금 두 개의 엄청난 장점을 우리가 이렇게 안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확 없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걸 뺏어가면 어떡해? 이게 근데 해결될 때까지는 이거 하나 잡고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 뭐랄까 마음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그렇지만 실리를 추구하자는 거죠. 실리를 추구하자. 해결이 될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 저 같은 경우 저도 뭔가 포지션을 바꿔야 할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저 자 여기서 우리 미배당? 미당 시리즈를 이렇게 사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자 얘가 나한테 주는 배당이 지금 줄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충격이죠. 충격. 근데 충격인데 저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미배당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이유는 얘가 오를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다른 것보다 어쨌든 지수 자체의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올라 있을 거다라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시간이 많이 졌을 때는 큰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일단 과세 이연되잖아요. 저는 이거 때문에라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충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열심히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실리에 맞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진단하고 감정은 지금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미배당을 이렇게 담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이 좀 줄어드는 충격에서 이 차익조차 우리가 버리는 거는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연금계좌잖아요. ISA잖아요.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올바른 투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이상한 테마주 하지 말고 이상한 레버리지 하지 말고 차곡차곡 절세 혜택 챙겨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나의 노후를 그 누구도 챙겨주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커버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라는 게 저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올바른 투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빨리 수그려 뭐예요? 빨리 수그려. 고쳐주세요. 아니요, 고쳐주셔야죠. 고쳐주세요.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나 연금저축 열고 혜택 계속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30년 딱 해서 나중에 남한테 의지 안 하고 내 돈 내가 불려가지고 내 노후 내가 잘 커버할 테니 수많은 길 중에 그 하나잖아요. 하나. 이 길만은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
자, 충분히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죠? 이제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냉정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절세 계좌 속에서 미국이 완전 베이스가 돼요. 미국 투자, 거기 대부분 몰려 있을 테니까 미국 투자를 배당 받는 쪽으로 세팅을 해놓은 그 수많은 분들, 그분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두 번째, 배당주가 아닌 것들로 해외 투자를 세팅을 많이 해놓으신 분들 또는 국내 자산들 또는 그 외 대체 자산들의 투자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까지입니다.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걸 픽스하고 3.3이나 그거를 안 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모든 연금저축이나 ISA에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15 떼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떼고 들어오면 그걸로 배당받아 쓰고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 효과는 많이 줄겠지만 그렇게라도 쓰는 결론이 난다면 계속 써야 되겠죠. 우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긴급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전혀 뭐 준비 이런 영상 찍을 때 좀 걱정이 되고 고민되는 부분은 완전히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는 명확하게 이게 답이군 이렇게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지금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댓글을 보고 추가적인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게 나왔을 때 또 바로바로 이 영상이 또 댓글로 또 남기고 그런 걸 좀 해야겠죠. 어쨌든 세법 개정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래서 진짜 변화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줄 알아야겠어요. 금투세가 나왔을 때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보면 모든 게 고려되지 않잖아요. 한쪽에 생각보다 큰 구멍이 생기게 되거든요. 옛날에 금투세가 만약에 나와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다. 그럼 주식 투자자들은 다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채권 투자자들 완전히 세금 폭탄 많은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고려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 너무 작았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이대로 가면 채권이 그냥 끝나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금감원 토론회 갔을 때도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그래도 우리 공공인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 커졌거든요. 그 사이에. 이분들을 챙길 수 있는 것도 꼭 준비를 좀 해달라, 고려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우리 연금 투자자들이라는 너무 큰 구멍이 한쪽에서 이렇게 뻥 뚫렸으니까 메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말하니까 속 시원하네요.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